그 손 내려! 비명, 술냄새, 피냄새, 노래방 복도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김서진 40대 후반 노래방 도우미. 하지만 20년 전 그녀는 칼 한 자루로 부산 칠성파를 지배했던 전설의 여보스였습니다. 남항파, 여성을 납치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악질 조폭 집단. 그들이 오늘 밤 잘못된 여자를 건드렸습니다.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놈들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서진의 눈빛이 20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쾅! 문이 박살났습니다. 비명이 터졌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진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잊혀진 전설이 다시 칼을 드는 피의 복수극을 들려드릴게요. 그 손 내려라.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래방 복도에 술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였죠. 남자 하나가 젊은 여자의 손목을 거칠게 잡고 있었고 그 앞에 중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 아지매가 뭐라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자의 눈빛을 본 순간 남자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치 오랜 세월 칼날을 갈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조용한 노래방 도우미가 20년 전 부산 뒷골목을 지배했던 전설이라는 걸 말이죠. 그 여자의 이름은 김서진. 칠성파 전설의 여보스였습니다. 몇 시간 전 부산 부전시장 근처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 낡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간판은 색이 바랬고 계단은 삐걱거렸죠. 그곳에서 김서진은 오늘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서진의 나이는 40대 후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리모컨을 건네고 안주를 나르고 빈 병을 치우는 일. 그저 평범한 노래방 도우미의 하루였죠. 하지만 시장 상인들은 알았습니다. 저 여자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요. 저 아짐에 뭔가 있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아이가. 포장마차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조용하긴 한데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네. 서진은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한 뿐이었으니까요. 과거를 묻고 혼자 사는 것.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노래방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은 어둡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손님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값이 싸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니까요. 서진은 주로 밤에 일했습니다. 해가 지면 취객들이 들어왔죠. 넥타이 푼 회사원, 공사장 인부들, 가끔은 대학생들도요. 서진은 누가 와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무표정하지만 무례하지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요. 함께 일하는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진. 20세쯤 되어 보이는 밝은 아이였죠. 미진은 서진과 달리 수다스러웠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다가가고 노래도 같이 불러줬죠. 어느 날 새벽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미진이 물었죠. 언니 가족은 없어요? 명절 때도 혼자 계시던데. 서진은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없다. 정말요? 그럼 친구라도. 그것도 없어. 미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거든요. 슬픔도 외로움도 없는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죠. 하지만 미진은 느꼈습니다. 가끔 서진이 먼 곳을 바라볼 때면 눈빛 속에 뭔가 깊은 감정이 흐른다는 거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아니면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서진은 혼자 남아 정리했습니다. 미진이 퇴근하고 나면 노래방은 고요했죠. 불을 끄고 의자를 정돈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서진은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서진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쪽 비닐에 쌓인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5살쯤 되어 보였죠. 유나야. 서진의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죠. 서진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달고 다른 사진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없이도.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이미 오래전에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리움만 남았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녁 미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가끔 누굴 찾는 눈빛인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사람. 지켜주지 못했다니 무슨 뜻이에요? 서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죠. 미진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부전시장은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낮엔 장사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가득했고 밤엔 포장마차 불빛이 골목을 밝혔죠. 서진은 가끔 시장을 지나다니며 상인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떡볶이 장사하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오늘도 일 가노? 예, 할매. 고생이 많네. 밤늦게까지 일하는 기 쉽지 않을 낀데.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할머니는 서진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혼자 외롭게 사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묻지 못했죠. 서진의 눈빛에는 선을 긋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노래방은 평소보다 붐볐죠. 손님들이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서진과 미진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리모컨을 나눠주고 주문을 받고 술을 따르는 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죠. 그날 밤 11시쯤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죠. 큰 소리로 떠들며 들어온 이들은 제일 큰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남자들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저 남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오랜 세월 뒷골목에서 살아온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서진은 미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저 손님들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언니. 제가 잘 응대할게요.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 방에서 점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소리에 섞여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죠. 서진은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보니 미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남자 하나가 미진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손 내려라. 주말이 되자 노래방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손님들이 줄을 이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회사원들, 친구 모임, 대학생 무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서진과 미진은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리모컨을 나눠주고 주문을 받고 술과 안주를 나르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바쁘네요. 미진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가 보다. 조금만 더 힘내자.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손님들 중에 거친 사람들이 유독 많아 보였거든요.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없나?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남자 3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죠. 제일 덩치가 큰 남자가 고함을 질렀고 나머지 2명은 해벌쭉 웃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서진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다. 제일 큰 방으로 줘.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은 남자들을 가장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내내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저 남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냥감을 찾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방 안에 들어서자 남자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술 갖다 줘. 양주로 비싼 거. 네, 알겠습니다. 서진이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야, 도우미는 안 오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들어갈 겁니다. 서진은 문을 닫고 나와 미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진아, 저 방 조심해라. 손님들 좀 이상하다. 괜찮아요, 언니. 제가 잘 응대할게요. 미진은 환하게 웃으며 술병과 안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미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뒷골목에서 살아온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에서 점점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소리에 섞여 남자들의 고함과 웃음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서진은 복도를 오가며 그 방 앞을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갑자기 방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즉시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덩치 큰 남자가 미진의 손목을 꽉 잡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바닥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면 되제? 좋게 좀 불러라 이기야. 남자의 목소리는 협박조였습니다. 미진은 손목을 빼려 애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노래방 도우미가 뭘 빼는 거노? 또 다른 남자가 미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겁에 질려 하얗게 변했죠. 서진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들이 서진을 쳐다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끼어들어. 우리 도우미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서진을 밀쳤죠. 아지매가 뭐라고? 꺼지라 이기. 서진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을 뿐이죠. 그 손 내려라. 서진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 칠성파 시절 부하들을 다스리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 이 아지매가 진짜? 덩치 큰 남자가 서진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흑!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서진은 한 명의 팔을 걷어차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2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죠. 하지만 서진은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남자들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야, 이년 뭐야? 나중에 보자. 기억해라. 남자들은 미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우리랑 가자.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미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미진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나, 놓으라고. 서진이 다시 막으려 했지만 남자 하나가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진은 피했지만 그 사이 남자들은 미진을 끌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진아. 서진이 뒤쫓았지만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바람에 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싸움이라도 났나요? 손님들의 물음에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남자들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죠. 서진은 급히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진을 태운 채로 말이죠.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노래방 안으로 돌아온 서진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CCTV 화면을 돌려보기 시작했죠. 남자들이 미진을 끌고 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였죠. 서진은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니들이 잘못 건드렸다. 서진의 눈빛에는 오래전 사라졌던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부산 칠성파의 전설, 여보스 김서진의 모습이었죠.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연락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뒷골목의 정복꾼들, 옛 동료들, 그리고 아직 살아남은 칠성파의 흔적들 말이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산의 밤이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서진의 세계는 이미 전쟁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린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엄마가 다시 싸운다. 서진은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서진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는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서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밟는 길이었죠. 좁은 골목 사이로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술집과 유흥업소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도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서진이 한때 군림했던 자리들이었죠.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이곳은 서진의 구역이었습니다. 칠성파 여보스로서 서진은 이 골목을 지배했죠. 누구도 함부로 설치지 못했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은 서진의 손에 응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죠. 골목 안쪽 낡은 포장마차 앞에 서진이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정복꾼들이 모이던 장소였죠. 서진은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얼굴을 보자 손이 멈췄죠. 할아버지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설마 서진 누나? 오래간만입니다. 박 사장님. 진짜 다시 나타났네. 살아있었구만. 할아버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를 권했죠. 앉으소. 찾아온 지 20년 만인데. 서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죠. 무슨 일로 왔노?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미진이라고 우리 가게 알바생인데 며칠 전에 끌려갔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더라. 도우미들 강제로 데려가는 놈들 이따카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항파라는 조직인데 요즘 서면을 장악했어. 악질들이라. 서진은 남항파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진이 사라진 20년 사이에 생긴 세력인 모양이었죠. 그 조직 보스가 누굽니까? 중간 보스가 정태호라는 놈이라 하더라. 악질 중에 악질이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주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죠. 정태호. 그 이름은 서진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예전 칠성파에서 서진 밑에 있던 부하였으니까요. 정태호요? 키 크고 왼쪽 눈썹에 흉터 있는 놈? 맞아. 누나가 알아? 예전에 내 밑에 있던 놈입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죠. 입안에 쓴맛이 돌았습니다. 옛 부하가 악당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그놈들이 뭐랍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성 인신매매가 주업이고 도우미 강매도 시키고 불법 촬영물도 만든다 카이. 진짜 쓰레기 같은 놈들이지.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의 부하였던 놈이 이제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조직의 중간 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놈들 어디 있습니까? 남항동에 클럽 하나 있는데 바다별이라고. 거기가 본거지라더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누나, 혼자 가는 거 아이제? 위험해.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진은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배신한 부하, 납치된 미진, 그리고 알 수 없는 딸의 행방까지 모든 것이 서진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서진은 골목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찾아 정보를 모았죠. 작은 술집, 오래된 당구장, 허름한 여관. 서진은 하나하나 들러 물었습니다. 한 골목 끝에서 나이 든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자 남자는 깜짝 놀랐죠. 서진 누나 아이가? 만수야, 오래간만이다. 진짜 누나네. 어떻게 살아있노? 조용히 살고 있었어. 근데 찾을 애가 생겼다. 서진은 미진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이에 며칠 전에 남항파 놈들이 차에 태우는 거 봤어. 어디로 갔는지 아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부산항 쪽 어디라던데. 남항파가 여자들 모아두는 창고 있다카이. 서진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골목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졌습니다. 남항파의 실체가 점점 드러났죠. 1시간쯤 지났을까? 서진은 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건달 몇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진을 본 건달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죠. 야, 저 아줌매 뭐야? 다른 건달이 서진을 자세히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저 얼굴 김서진 아이가? 김서진? 칠성파 전설이라던? 건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죠. 서진이 한 걸음 다가서자 건달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거였죠. 그때 건달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서진, 네 옛날에 애 하나 있었다며?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 애도 네 꼴 나겠더라. 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위의 다른 건달들도 낄낄거렸죠.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죠. 유나. 딸의 이름이 뒷골목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다시 걸었습니다. 건달들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골목을 벗어나며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미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소식도 알아야 했죠.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진의 가슴 속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부산의 밤하늘이었죠.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과거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잊으려 했던 기억들, 묻어두었던 감정들, 그리고 봉인했던 전사의 본능까지 모두 되살아났죠. 미진 어디 갔노?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밤은 깊어가고 골목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더욱 선명해졌죠. 전설의 여보스 김서진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항동으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클럽 바다별은 번화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죠.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입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골목 끝에서 클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정면으로 쳐들어갔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죠. 미진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서진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클럽으로 다가갔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이려 애썼죠. 경비원이 서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친구 만나러 왔어요. 회원제라서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서진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가세요. 클럽 안은 시끄러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떠들었죠. 서진은 손님들 사이를 유유히 스쳐 지나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바 쪽, 무대 쪽, 복도 쪽.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죠. 바 근처에는 젊은 여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옷을 입고 있었죠. 서진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미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VIP룸이라 적힌 문들이 줄지어 있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술에 취한 남자들과 여자들이 있었지만 미진은 없었습니다. 다음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방도 미진은 없었죠. 서진은 복도 끝까지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방 앞에서 서진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소파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가 확인하니 핸드폰이었습니다.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를 보자 서진의 눈빛이 변했죠. 미진이거다. 미진이 좋아하던 캐릭터 스티커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죠. 오래간만이네, 서진 누나. 서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왼쪽 눈썹에 흉터가 있는 남자. 정태호였죠. 태호야. 진짜 올 줄 몰랐는데. 20년 만이지? 태호는 비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남자 서너 명이 더 들어왔죠. 모두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미진이 어디 있노?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어깨를 으쓱했죠. 궁금하제? 그럼 찾아보든지. 태호가 손가락을 튕기자 복도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 20명. 순식간에 방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찼죠.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스년이 진짜 왔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였죠.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났죠. 니들 각오는 했제?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죠. 서진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테이블이 공중으로 날아가 남자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죠.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은 몸을 숙여 피하고 의자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남자의 옆구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의자가 부서지며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뒤로 팔꿈치를 날렸죠. 팔꿈치가 남자의 얼굴 정중앙을 강타했습니다. 콧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가 앞에서 덤벼들자 서진은 남자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올려 얼굴을 찍었죠. 한 번, 두 번. 남자는 신음도 못 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테이블, 의자, 팔꿈치, 목덜미, 무릎 찢기. 연속 공격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서진의 몸은 20년의 공백을 잊은 듯 움직였죠. 하지만 적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팔을 비틀어 남자의 관절을 꺾었죠. 뚝!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진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뒤로 머리를 박았죠. 남자의 이마에 서진의 뒤통수가 박혔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일곱 번째 남자가 병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죠. 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서진은 그 병을 주워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서진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무시할 수 없었죠. 태호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 하지만 누나, 이건 맛보기일 뿐이야. 태호가 다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복도에서 총을 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이 검은 권총을 들고 있었죠. 서진은 그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총까지 들고 나오나? 미안한데 공정한 싸움 같은 건 안 해. 여기는 현실이니까. 총을 든 남자들이 서진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죠. 퍽퍽! 총성이 울렸고 소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솜이 공중에 흩날렸죠. 서진은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했습니다. 탈출해야 했죠. 서진은 창문을 봤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서진은 소파를 밀어 남자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남자들이 비틀거리는 사이 서진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팔로 유리를 깼죠.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잡아라.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골목 바닥에 착지했죠.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구른 서진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위에서 남자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려가. 놓치지 마. 서진은 골목을 따라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죠. 서진은 좁은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담을 타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한참을 뛴 끝에 서진은 어느 허름한 건물 옥상에 도착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서진은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을 봤습니다. 유리에 베인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죠.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진을 찾을 때까지 멈출 수 없다. 서진은 손의 피를 옷으로 닦았습니다. 오늘의 잠입은 실패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미진이 바다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태호가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제 본격적인 전쟁인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바다별 근처를 계속 맴돌며 정보를 모았지만 미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태호는 미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서진이 노래방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자가 서진을 보자마자 매달렸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여자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죠. 괜찮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서진은 여자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울먹였죠. 저 바다별에서 도망쳤어요. 바다별에서요? 네. 언니가 찾는 미진이 알아요.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항 경납 창고로 끌려갔어요. 며칠 전에 옮겼다고 들었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여자들 많이 가둬놓는다고. 그리고요? 유나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쥐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죠. 지금 유나라고 했습니까? 네. 거기 여자가 유나라고 불렀어요. 서진이 버린 딸이라더라.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죠. 유나. 10년 전 떠나보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거기 있다고요? 네. 남항파 사람이래요. 태호 밑에서 일한다고.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남항파에 들어갔다는 말이었죠. 서진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조직 전쟁이 격화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칠성파와 라이벌 조직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죠. 서진의 집까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어린 유나는 방 구석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서진은 유나를 안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적들이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서진의 품에서 공포에 떨며 울었습니다. 서진은 유나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적들은 물러갔습니다. 서진은 유나를 안고 나왔죠.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가구는 부서졌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또 오면 어떡해요? 서진은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 옆에 있는 게 이 아이한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유나를 친정집에 맡기기로 했죠. 부모님은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유나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서진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엄마가 일 정리하고 금방 갈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어라. 진짜 올 거예요? 그래. 약속한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조직 전쟁은 더욱 격화되었고 서진은 매일 싸워야 했죠. 시간이 흐르며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서진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칠성파를 떠나 그림자처럼 사라졌죠. 유나가 자신을 잊고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조직에서는 서진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서진은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유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유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고향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의 엄마가 조폭이락하더라. 애 버리고 사라졌다더라. 불쌍하다 아이가. 유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죠. 상처는 깊어졌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우연을 가장해 유나에게 접근했죠. 너 유나지? 내 엄마 알아. 제 엄마를요? 응. 김서진. 나도 칠성파였어. 내 엄마 밑에서 일했지. 유나는 태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호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죠. 내 엄마가 널 버렸어. 조직이 더 중요했거든.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이지. 내 엄마는 냉혈한이야. 너는 희생양이었어. 유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엄마를 미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나는 상처난 마음을 안고 남항파에 들어갔습니다. 태호를 따라 조직에 발을 들였죠. 서진은 바닥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며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살리려고 떠난 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를 지옥으로 보낸 꼴이 됐구네. 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죠.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유나 곁에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연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좀 쉬세요. 서진은 여자를 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진을 구하고 유나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했죠. 자신이 유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걸, 떠난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걸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미진을 구하고 유나를 만나야 했습니다.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내가 데리러 간다. 서진은 부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찼죠. 상인들은 가게를 열고 손님들은 장을 보러 왔습니다. 서진은 떡볶이 가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부탁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라, 아가. 사람들 좀 모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도와줬던 분들이요. 할머니는 서진의 눈빛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큰일 벌일 낀가? 예.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저녁까지 모아놓을 끼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때 우리 지켜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지. 저녁이 되자 부전시장 안쪽 창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부부, 채소가게 아저씨, 생선 장수, 과일 가게 할아버지까지 모두 과거 서진이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인지 들었어. 미진이 애 찾는다며? 예. 남항파라는 조직이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항파는 요즘 서명과 남항동 일대에서 악명이 높았죠. 그 나쁜 놈들이 미진이를 예, 부산항 경납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채소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정보가 필요합니다. 남항파의 움직임, 자금줄, 이동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포장마차 주인은 남항파가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냈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는 남항파의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죠. 생선 장수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 물어 경납 창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부산항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원을 만났죠. 나이 든 선원은 서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누나, 오래간만이네요. 진수 씨,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그때 우리 배 지켜준 덕분이에요. 서진은 20년 전 이 선원의 배가 조폭들에게 협박당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선원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죠. 경납창고가 저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선원이 멀리 보이는 낡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남항파 놈들이 드나들어요. 밤에 주로 움직이더라고요. 경비는 몇 명입니까? 보통 대여섯 명 정도. 하지만 안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방법은요? 뒤쪽에 작은 문이 있어요. 거기는 경비가 약합니다. 서진은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선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누나, 조심하세요. 총도 있다던데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진은 선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모든 정보를 정리했죠. 경납 창고의 위치, 경비 배치, 출입 시간, 내부 구조까지 남항파의 자금줄도 파악했습니다. 이동 경로도 머릿속에 그려졌죠.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칠성파 시절 무기를 관리하던 남자였죠. 남자는 이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미안합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칼 하나 필요합니다. 남자는 서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쪽 창고로 들어가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자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나가 예전에 쓰던 겁니다. 그때 맡아두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보관했어요. 서진은 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에 쥐자 옛 감각이 되살아났죠.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조심하세요, 누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오세요. 서진은 칼을 허리에 차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설 다시 한번 쓸 기다. 서진은 노래방으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죠.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파 여보스 김서진의 모습이었죠. 서진은 지갑에서 유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서진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서진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부산항을 향해 걸으며 서진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납창고로 들어가는 방법, 경비를 피하는 루트, 미진을 구출하는 순서까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죠.
그리고 유나를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딸.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산항이 가까워질수록 서진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경납창고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 안에 미진이 있고 유나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허리에 칼을 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각오를 다지는 숨이었죠. 서진은 천천히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전설의 여보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였죠. 딸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미진을 구하고 유나를 만나야 했습니다.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내가 데리러 간다. 서진은 부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아침부터 활기찼죠. 상인들은 가게를 열고 손님들은 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서진은 떡볶이 가게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부탁 좀 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떡볶이를 볶다가 서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봐라, 아가. 무슨 일이노? 사람들 좀 모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도와줬던 분들이요. 할머니는 서진의 눈빛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죠. 큰일 벌일 낀가? 예. 도움이 절실합니다. 알았다. 저녁까지 모아놓을 끼다. 걱정 마라. 서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때 우리 지켜줬잖아. 이번엔 우리가 도울 차례지. 저녁이 되자 부전시장 안쪽 창고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부부, 채소가게 아저씨, 생선 장수, 과일가게 할아버지, 그리고 옷가게 아줌마까지. 모두 과거 서진이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죠. 다들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이 깊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인지 들었어. 미진이 애 찾는다며? 그 착한 애가? 예. 남항파라는 조직이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항파는 요즘 서명과 남항동 일대에서 악명이 높았죠. 여성들을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미진이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동네 애를 건드리다니 용서 못해. 채소가게 아저씨가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말만 하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남항파의 움직임, 자금줄,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 장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항 쪽 아는 사람 많아. 물어볼게. 나는 남항동 쪽 정보 알아볼 수 있어. 우리 가게 손님 중에 택시 기사들 많은데 물어보면 알 거야. 사람들은 각자 맡을 일을 정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죠. 포장마차 주인은 남항파가 자주 가는 술집을 알아냈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는 남항파의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죠. 생선 장수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 물어 경납창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사흘 후 서진은 부산항 근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생선 장수가 소개해준 선원을 만났죠. 나이 든 선원은 서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 누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살아계셨구만. 진수 씨,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그때 우리 배 지켜준 덕분에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서진은 20년 전 이 선원의 배가 조폭들에게 협박당해 빼앗길 뻔했을 때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선원은 그 일을 평생 잊지 않고 있었죠. 경납창고가 저기 보이는 건물입니다. 선원이 멀리 보이는 낡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녹슨 철판으로 된 건물이었죠. 저기 남항파 놈들이 드나들어요. 밤에 주로 움직이더라고요. 경비는 몇 명입니까? 보통 대여섯 명 정도 밖에 있어요. 하지만 안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요? 뒤쪽에 작은 문이 있어요. 거기는 경비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약한 곳이지. 내부 구조는 아십니까? 큰 공간 하나랑 작은 방들이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여자들을 거기 가둬놓는다던데. 서진은 정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선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누나, 혼자 가시는 거 아니죠? 총도 있다던데 정말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도 사람 좀 데리고 가세요. 혼자가 더 낫습니다. 조심할게요. 서진은 선원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노래방 사무실에 앉아 모든 정보를 종이에 정리했죠. 경납창고의 위치, 경비 배치, 출입 시간, 내부 구조, 탈출 경로까지 남항파의 자금줄도 파악했습니다. 이동 경로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졌죠. 상인들이 모아준 정보 덕분에 퍼즐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오래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칠성파 시절 무기를 관리하던 남자였죠. 남자는 이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각종 공구와 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누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부탁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뭐든 도와드릴게요. 칼 하나 필요합니다. 쓸만한 거로요. 남자는 서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하는 눈빛이었죠. 뒤쪽 창고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 천에 쌓인 칼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나가 예전에 쓰던 겁니다. 그때 떠나시면서 맡아두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잘 보관했어요. 서진은 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검은 칼집에서 칼을 빼내자 은빛이 번쩍였죠. 손에 쥐자 옛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히 쓸게요. 조심하세요, 누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 돌아오세요. 서진은 칼을 허리에 차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설 다시 한번 쓸 기다. 서진은 노래방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죠. 움직이기 편한 신발을 신고 장갑을 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파 여보스 김서진의 모습이었죠. 서진은 지갑에서 유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이었죠. 서진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번엔 지켜줄게.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부산항 경납창고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서진은 창고 뒤편 작은 문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경비 2명이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림자처럼 다가가 순식간에 2사람을 제압했죠. 소리도 내지 못하게 목을 조른 후 기절시켰습니다.
두 남자는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죠. 서진은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창고 안에는 희미한 불빛만 켜져 있었죠. 서진은 벽을 따라 조용히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 하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미진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미진은 서진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쉿! 조용히 해라. 서진은 재빨리 미진의 입을 막은 재갈을 풀고 밧줄을 끊었습니다. 미진이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정말 왔어요. 괜찮다. 이제 나가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천천히 박수 소리가 들렸죠. 서진은 미진을 자신의 뒤로 숨기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죠. 그 한가운데 정태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검은 옷을 입고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죠. 유나야. 서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죠. 유나는 이제 20대 중반의 여자로 자라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지금이 기회다. 저 여자가 내 인생 망가뜨린 년이다. 유나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유나의 눈을 마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유나야, 엄마는. 하지만 유나는 서진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차갑게, 아주 서늘하게 웃었죠. 그리고 태호를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가 아직도 그 말 믿는다고 생각해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다 알았어요. 아저씨가 거짓말한 거.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떠난 거라는 것도요. 유나는 품에서 낡은 편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친정 부모님께 보낸 편지들이었죠. 유나는 며칠 전 친척집 다락방에서 그 편지들을 찾아냈습니다. 편지에는 서진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였어요. 아저씨가 다 거짓말한 거였죠. 유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진을 향해서였죠. 태호는 황급히 유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유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으면 같이 끝내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태호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라. 둘 다 죽여. 수십 명의 행동대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함성을 지르며 쇄도했죠. 서진은 허리에 칼을 빼들었고 유나도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녀가 등을 맞댔죠. 유나야, 내 뒤를 지켜라. 알았어요, 엄마.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진은 칼을 휘둘러 남자의 팔을 베었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유나가 돌아서며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베었습니다. 피가 튀었죠. 세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서진은 남자의 파이프를 빼앗아 턱을 가격했죠. 네 번째 남자가 유나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나는 몸을 숙여 피하고 남자의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다섯 번째 남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서진은 금속 파이프를 부여잡고 벽을 향해 달렸죠. 그리고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쾅! 남자의 머리를 내려찍었죠.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6번째 남자가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서진은 공중에서 다시 한번 파이프를 휘둘러 남자의 어깨를 내려찍었습니다. 연속 공격이었죠. 7번째와 8번째 남자가 동시에 유나를 공격했습니다. 유나는 칼을 비스듬히 휘둘러 두 남자의 팔을 연속으로 베었죠. 정확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9번째 남자가 서진의 등 뒤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재빨리 뒤돌아 남자의 손목을 베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천만에요, 엄마. 모녀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서진이 주먹으로 공격하면 유나가 칼로 마무리했죠. 유나가 관절을 꺾으면 서진이 파이프로 제압했습니다. 칼과 주먹과 파이프와 관절기가 뒤섞인 폭발적인 연속 공격이었습니다. 10번째 남자가 뒤에서 서진을 껴안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뒤로 머리를 박아 남자를 밀어냈고 돌아서며 파이프로 옆구리를 찔렀죠. 11번째 남자가 유나의 발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남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차올렸습니다. 12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서진은 남자를 붙잡아 벽으로 던졌습니다. 쾅! 남자가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미끄러졌죠. 13번째 남자도 같은 방식으로 벽에 던져졌습니다. 2명이 연속으로 벽에 부딪혔죠. 20여 명의 행동대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남자들이 널려 있었죠. 피와 땀이 바닥에 얼룩졌습니다. 태호는 뒤로 물러서며 총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눴죠. 움직이지 마. 쏜다. 하지만 유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달려가 태호의 손목을 쳤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태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인생 망가뜨린 건 엄마가 아니라 너였어. 유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태호의 손목을 잡았죠. 그리고 있는 힘껏 꺾어 바닥에 꽂아 넣었습니다.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흑! 태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은 태호를 바닥에 눕히고 발로 눌렀죠. 끝이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한 달 후 부산은 조용해졌습니다. 남항파는 일망타진되었고 정태호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죠. 부산항 일대의 인신매매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고 피해 여성들은 구조되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진과 유나는 부전시장 노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운영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은 노래방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여기를 다른 곳으로 만들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는 다른 여자들을 지키는 곳으로 만들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전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왔죠. 떡볶이 가게 할머니는 인테리어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고 포장마차 주인은 목공 일을 맡았습니다. 채소가게 아저씨는 페인트 칠을 도왔고 생선 장수는 전기 공사를 거들었죠. 과일가게 할아버지는 새 가구를 구해왔고 옷가게 아줌마는 커튼을 만들어줬습니다. 보름 만에 노래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죠. 여성 안전을 위한 라이브 라운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여성들이 안전하게 노래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내부는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졌습니다. 차가웠던 형광등 대신 은은한 주황빛 조명이 공간을 채웠죠. 벽에는 7, 80년대 트로트 가수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이미자, 패티김, 나훈아, 남진의 사진들이었죠. 무대도 작게 마련되어 라이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벨과 CCTV가 곳곳에 설치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업날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였죠.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떡볶이를 가져왔고 포장마차 주인은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축하한다, 아가들. 새 출발 축하해요. 이제 여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겠네.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서진과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진도 함께였죠. 미진은 사건 이후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서진과 유나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언니, 다시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미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고생 많았다. 이제는 안전하게 일하자. 여기는 예전과 달라.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죠.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노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온 여성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 중 노래 잘하는 할머니가 올라가 7, 80년대 트로트를 불렀죠. 목포의 눈물, 동백아가씨, 비 내리는 호남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서진과 유나 그리고 미진은 정리를 시작했죠. 미진이 물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평범하게 사는 거 맞죠? 서진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그래. 이 골목 여자들 이제 우리가 지킨다. 미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도 미소를 지었죠. 셋은 함께 정리를 마쳤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돈하고 마이크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미진이 먼저 퇴근했습니다. 내일 봬요, 언니들. 조심히 들어가라. 미진이 나간 후 서진과 유나만 남았죠. 서진은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나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이었죠? 그래. 다들 좋아하더라.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입소문 나면 사람들 더 많이 올 거고요. 서진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어린 유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해온 사진이었죠. 사진은 낡아서 모서리가 해지고 빛이 바랬지만 서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사진을 봤던가요?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던가요? 밤마다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유나가 서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엄마, 그 사진 이제 새로 찍자. 나도 옆에 있으니까. 서진은 유나를 돌아봤습니다. 유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진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새로 찍자. 이번엔 웃는 얼굴로.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진만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나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함께 새로운 사진을 찍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오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죠. 부전시장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가게들의 불빛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서진은 칼을 들고 이 골목을 지배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죠. 전설의 여보스라는 이름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설의 여보스 김서진은 이제 칼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는 삶으로 전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따뜻함을 나누는 삶이었죠.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서진의 옆에 섰습니다. 모녀는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죠. 엄마, 행복해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유나를 돌아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